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2019년도 6월 15일 날 시행되었던 서울시 우리 사회 해설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A책형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것이 아마 난이도일 텐데, 그 기본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이나 지방직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법과 정치하고 경제하고 사회문화가 좀 골고루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법과 정치 10문제, 경제 5개, 사회문화 5개 이런 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서울시는 뭐 766으로 나오든지 뭐 이렇게 좀 약간의 그 균형을 맞추는데, 이번에 시험을 보니까요, A책형에서 법과 정치가 8개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 6개, 사회문화 6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좀 골고루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난이도인데요. 난이도는 그 중 정도, 이게 중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날 같이 시행되었던 시험이 이제 지방직과 교행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자 중상 정도의 난이도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쉽긴 했어요. 조금 쉽긴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도 제가 해설 강의 해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 주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선지도 약간 지엽적이거나 돌발적인 건 없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고, 평소에 그렇게 학습이 주되게 이루어지는 그런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일단 4페이지예요. 4페이지. 그러니까 제시문 자체가 좀 길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압박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가 A책형 기준으로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 노동 관련 지표들 있죠. 그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탄력성에 관련된 거 경제 파트에서 환율 11번 문제, 환율의 적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평소에 학습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좀 난이도가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 자체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쪽이고, 좀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좀 싶고요. 사회문화는 제가 봤을 때 사회문화 쪽에서는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과 정치 쪽인데, 법과 정치에서 A책형 기준 이제 7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 헌법 개정 절차의 정확한 날짜까지를 좀 암기할 걸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이렇게 지장받진 않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까다롭게 느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쉽게 팍팍 풀어지는 문제도 좀 다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멈칫하는 그런 식의, 또는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꼈던 실제 난이도, 체감 난이도는 중중보다는 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정 점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건데, 조정 점수는 이런 정도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제 시험 보시고, 자,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겸허하게 그 결과를 기다려 주실 거를, 그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 합격이라는 영광에, 그죠? 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자, 우리 서울시 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가를 보면 수기 내용을 분석하여 그들의 의식을 파악한다. 이건 문헌 연구죠. 자,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깊이 있게 조사한다. 이건 면접이고요. 자,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근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이건 참여 관찰이고. 자,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지를 만들어. 이건 질문지법입니다. 별도 쓰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니까. 자, 가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모두 활용한다. 문헌 연구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자, 면접과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건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에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건 라가 되겠습니다. 질문지법 일반적으로. 자, 3번.
자, 면접은 질문지법에 비해서 자료소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유연성이 높다. 그죠? 그러니까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질문에만 답할 수 있지만 면접이라고 하는 건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면접과 그 다음에 질문지법 이 두 가지는 4번 선지 언어를 매개로 한다. 그죠? 이건 대화하는 거고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글로 하는 거니까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하게 되면 자 2번 문제 사유문화인데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이런 식으로 사유문화는 항상 이렇게 비교예요. 비교. 그죠? 어떤 거 하나 이렇게 독자적으로 내기보다는 그러면 자 밑줄친 기억 니은을 보면 자 우리나라의 사회과학계에 영향을 미쳤던 사회학자 갑은 낙후된 국가의 빈곤 문제를 종속이한 저발전의 심화라고 설명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갑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종속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대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에 도전장을 던졌대요. 그죠? 그러면 종속이론을 주장하는 갑은 또 다른 이론에 도전장을 던졌다고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진화론에 입각한 근대화론이죠. 근대화론에 도전장을 던진 거다. 그래서 갑의 이론은 종속이론이 되는 거고. 자 됐죠?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기억 근대화론은 진화론을 기초로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종속이론은 낙후된 국가의 저발전의 원인을 외부에서 밝히고 있다. 어때요? 맞죠? 그죠? 종속과 착취를 당하는 거니까 외부적 원인으로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종속이론은 근대화론에 비교하여 개별 국가의 주체적 발전을 더 강조한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서구와의 단절이에요. 서구와의 연대를 강화해서 자 서구를 따라가면 이건 계속 종속과 저발전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까 서구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주체적 발전을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자 근대화론은 자 종속이론과는 달리 각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틀렸어요. 근대화론은 단선 논리. 다양한 발전 경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해요. 서구화만이 서양화만이 근대화라고 보는 단선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 경제 문제에서 시장경제체제 분류한 거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분류한 건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시된 상황을 적용해서 맞는 것을 이제 고르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귀찮고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계획경제래요. 그죠? 그러면 B가 뭐예요? 시장경제죠. 그러면 자 나의 질문에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라고 한다면 둘 다 예가 돼야 돼요. 그잖아요. 자 계획경제도 기본적인 경제 문제 발생하죠. 자원의 희소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시장경제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해결하는 거고 그래도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2번 A가 시장경제라면 자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자 A가 시장경제라면 여기가 계획경제죠. 자 그러면 가에는 정부의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가? 그러면 아니요 얘가 돼야죠. 그러니까 어울릴 수 없습니다. 3번 B가 시장경제라면 계속 바꿔요. 그죠? B가 시장경제고 그다음에 A가 계획경제라면 자 가에는 경쟁보다 형평성을 중시하는가? 형평성을 중시하냐? 경쟁보다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4번. 나아가 시장 가격의 자원 배분 기능을 중시하는가라고 한다면. 그죠? 그럼 여기가 무슨 경제? 시장 경제. 예, 그랬으니까. 자, 여기는 계획 경제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A는 B보다 계획 경제는 시장 경제보다 경제적 유인 체계를 강조한다. 경제적 유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경제적으로 꼬시는 거거든요. 잘하는 행동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해서 자, 그 행동을 장려하고 금지하려고 하는 거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재금을 부과해 갖고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효과로서 그 행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는 건 시장 경제식이죠. 아시겠죠? 계획 경제라고 하면 하지 마. 해! 라고 명령하겠죠. 계획하고.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민주정치의 참여 방식인데 주권자는 국민을 선거를 통해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국가 의사 및 정책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간접민주주의예요. 자,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여 대의제를 보완한다. 그러니까 대의제를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뭐하자? 도입하자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자, 옳지 않은 거니까 가해정치 방식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아요? 간접민주주의, 대표 뽑아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간접민주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한 유형이란 말이에요. 간접도.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나오는 거고. 자, 나는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도입됐기 때문에 정당성이 증진될 수 있다. 좋고요. 그 다음에 간접민주 정치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대표 뽑아서 하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정치 방식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려고 한다. 어때요? 직접 참여를 통해서.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가장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속까지 좀 물어봤는데요. 근데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에 지금 2번 순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게도 그려볼 수밖에 없는데, 자요, 봐요. 갑과 을은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병이 홀로 키우던 자녀 A와 B 중에 A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친양자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친양자 입양. 그러면 제가 한번 그려보면 병이 있으면 병의 자녀 중에 A가 있고 누가 있어요? B가 있는데, 그죠? 이 A를 갑과 을의 친양자가 됐대요. 됐죠? 그러면 이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A는 누구의 자녀로만? 갑과 을의 양부모의 자녀로만 간주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친생부모와 병과의 관계는 끝나버렸어요. 이제.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을 했고요. 이혼을 했고, 자, 미성년 자녀 A에 대한 양육권은 갑이 갖기로 했고 1년 후 갑은 교통사고로 3억 원의 재산과 1억 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갑이 사망을 했을 때 재산은 2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2억 원. 됐죠? 3억에서 1억 빼면 되니까. 그러면 1번. 재판상 이혼을 했기 때문에 갑과 을은 이혼할 때 숙려기간을 거쳤을 거다.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이죠. 재판상 이혼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A가 받을 수 있는 갑의 상속액은 8천만 원이다. 지금 현재 이 상황만 주어졌다면 자녀가 없고 이 상황만 있으면 A가 2억 전액이죠. 자녀한테. 그 다음에 이혼한 배우자한테는 상속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8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2억입니다. 틀렸고요. 3번. 자, 병이 사망한 경우에 병의 법정 상속인은 B다. 자, 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병한테는 지금 A는 친자관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B만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겠죠. 자녀가.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4번. A는 갑과 을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양자로 기재되는 게 아니라 양부모의 혼인 중개자로 기재가 돼요. 아시겠죠? 양자가 아니라 친양자는 완전히 갑과 을의 온전한 자식이 된 거예요. 친생부모의 관계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양자로 기재가 되는 게 아니라 혼인 중개자로 간주가 된다. 됐죠? 기재가 된다. 됐죠?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자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제가 평소에 경제 학습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 조세에 관련된 그래프가 나오면 목숨 걸고 뭘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Y축이라고 했죠. 세율이냐 세액이냐. 세율이 일정하게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거잖아요. 이건 누진세율이고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만 원일 때 10%면 10%를 일정하다 가정하면 만 원일 때 10% 1,000원 2만 원일 때 세액은 10% 2,000원 이런 식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액도 비례해서 늘어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B가 비례세율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른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A는 조세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무슨 세? 직접세. 자, 그 다음에 B는 일치하지 않는 조세, 간접세에 적용한다. 맞죠? 그래서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을, 그 다음에 자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됐죠? 그러면 1번. 자, 비례세율은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나 저소득층한테 불리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역진세는 아니에요. 역진세율은 아니에요. 비례세율이. 근데 역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그룹의 회장님이 콜라 한 캔을 1,000원 주고 드셨을 때도 100원 세금 내요. 10%라면. 그죠? 그러면 찌질이 가난한 김현중이가 자, 1,000원 넣고 자, 콜라 한 캔 사 먹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100원의 세금을 내요. 10%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역진세는 아니지만 그죠? 역진세는 아니지만 역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불리하다. 맞고요. 그다음에 2번.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누진세율은 경기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자, 봐요. 맞는 게 왜냐면 누진세율은 경기가 좋을 때는요. 좋을 때는 소득이 높아지죠. 그러면 세율이 많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경기를 안정화시키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일 때는 소득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적게 걷어가요. 적은 세율을 적용해서. 자, 그러니까 자동적인 경제 안정화 정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2번 맞는 겁니다. 3번. 자, 직접세는 간접세에 비하여 조세 징수 비용이 크다. 그죠? 자, 왜냐면 간접세는요, 일반적으로 물건 가격에 포함해서 내버려요. 그러니까 징수가 되게 용이해요. 아시겠죠? 근데 자, 직접세는 소득과 재산에 명백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나타나고 절차도 대단히 까다롭고요.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옳지 않은 거니까 니은은 간접세는 기억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반대로 돼야죠. 이거 돼야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다고 한다면 1번이 맞는 걸 아시면 4번 선생님 그냥 잘 고르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직접세에는 누진세율이, 자, 간접세에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7번인데 가장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일단 명백하게 틀린 것부터 가죠. 자, 헌법 개정안의 제안은 국회에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까지는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국무회의 심의를 왜 거쳐요? 대통령이 발의할 때나 필요한 거지. 제안할 때나 필요한 거지. 이게 후자가 틀린 겁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공고는 20일 이상 동안 국회의장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2번이 명백하게 틀렸다라고 하는 걸 확인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가 디귿번 국회에서 의결될 때는요. 자,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 2달, 60일이에요. 60일. 그죠? 그다음에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후자는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이게. 됐죠? 자, 그다음에 4번이 그래도 정답. 그래서 국민투표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의견하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투표와 그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다. 그러면 헌법 개정안은 확정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그럴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권자 기준으로 해서 선거권자 기준으로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9세 이상자고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다. 그죠? 이 날짜까지를 좀 생각했어야 하는 그런 약간 번잡스러움이 있었던 문제다. 아시겠죠?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GDP의 문제를 요약하면 한계로 볼 수 없는 것. GDP의 한계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1번. 지하경제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경제라고 하는 건 시장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암거래 막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런 것들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시장에서 거래되고 그것이 자, 투명하게 드러나야죠. 자, 일단 2번 넘어갈게요. 3번. 국내 총생산은 총량 개념이죠. GDP는. 따라서 분배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한계점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냐라고 하는 상황만 나와 있지 국민별로 개인적으로 얼마만큼의 소득을 발생시켰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요. 총량 개념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국내 총생산의 증가가 반드시 국민의 복지 후생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사례를 들어드렸던 게 옛날에 강의할 때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삶의 수준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나라 황사막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 해가지고 마스크 잘 팔리죠? 그죠? 그러면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돈 많이 벌겠죠? 그죠? GDP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자, 그렇지만 대기 환경 나쁜 나라, 대기 환경 나쁜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고르시면 되는데 국내 총생산에는 생산할 또는 창출된 재화의 가치만 포함하면 서비스 가치는 포함하지 못한 틀렸어요.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치가 다 포함돼요. 시장에서 거래가 됐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서비스를 통해서 생산하고 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서비스 생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료로 자 우리 회사에 결제를 하게 되면 전부 다 GDP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 서비스의 제공도. 아시겠죠? 자,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보기에 올림픽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자,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의 꿈과 희망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즉, 올림픽은 경직, 지위, 학력, 인종, 성별이 다른 개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응집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을 수행한다. 조화, 균형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무슨 돈? 기능론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1번. 사회의 갈등은 사회 존속에 필요한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발생한다. 그죠? 사회 문제는 그래서 기능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결여돼 있을 때, 어떤 특정한 부분이 특정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멈추게 되면, 그지? 그러면 자, 사회 문제 발생한다. 갈등 나타난다. 1번 정답 바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2번. 행위자에게 파악될 수 없는 사회적 속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 주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죠. 개인 중심으로 파악하는 미시적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겠고요. 3번. 사회적 관계가 본질적으로 지배 피지배 관계라고 전제하는 건 갈등론. 자, 4번.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른 상황적인을 중시하는 건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미시적 중에서 상상론이라고 할까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고요.